이제 2번 문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N을 눌러 주어서 우리 문제지에 보시면 나와 있던 사이즈 한번 가볼까요? 2번 문제의 사이즈는요 160에 122였었습니다. 아트보드 사이즈 정의하시고요 160에 120 두 개의 가로 세로 사이즈의 밀리미터인 것 확인하셔야겠죠? CMYK 이게 300인데요 이 밀리미터와 CMYK와 300은요 첫 번째 문서에서만 잘 지정하시면 그 다음은 다 자동적으로 설정에 따라옵니다. 첫 번째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격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2번 문제까지는 20mm에 하나씩이었죠. 컨트롤 쌍따옴 비워주면서 격자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시면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지금 격자 지금 다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쵸? 그 그림이 바로 뭐죠? 현재의 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넣고자 하는 패턴에 있는 모양도 얼추 이만하게 위치도 고추의 명도 모양이 이렇게 크기도 이만하게 앞치마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격자에 맞춰 그림을 그리시면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도움되겠습니다만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효율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해야 할 일은 패턴에서부터 내용을 정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오른쪽에 스와치스라고 하는 패널 상자에다가 정의하시는 거였었죠. 먼저 모양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모양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자, 보시면 네모 정사각형 한 가지를 준비합니다. 사이즈 대략 이 정도 사이즈 될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할 게 있었죠? 컬러박스 준비 좀 먼저 해주세요. 자, 만들어진 컬러박스를 이용해 주어서 면색을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 2 하나, 선 2 둘 넣어 두시고서 조각을 내버리면 4개의 분리된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선 툴을 이용해 주어서 45도의 선을 선색만 넣어 주겠습니다.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마찬가지 또 하나를 복사해 주어서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정확히 돌리면 또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패스파인더의 분리하기의 디바이드 이용해 주어서 나누겠습니다. 그룹을 풀고요. 보시면 4개가 각각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의 위에 거와 아래 것은 Shift를 눌러서 동시에 선택을 했고요. 좀 더 어두운 색상으로 추출되고요. 이 녀석을 그룹 잡겠습니다. 그룹. 잡고요. 만들어진 그림을 어디로요? 스와치라고 하는 곳에다가 끌어놔서 패턴 반복 무늬로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끌고 갈게요. 놨어요. 그런데 놓자마자 창이 뭔가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지 문제에 보시면 패턴을 등록하랍니다. 등록시키고자 하는 패턴은요 네모 세모라고 하는 이름을 넣으랍니다. 한데 넣을 수가 없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요 오른쪽에 패턴 등록되었던 요 녀석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패턴의 이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요것을 선택하시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선택해 둔 상태에서 요 등록된 패턴을 더블 클릭해 주어서 설정하시면 요 모양이 틀어져 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보세요.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패턴 등록된 것을 더블 클릭해서 제가 상자에서 네모세모 넣은 다음에 X 하시면요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done이나 캔슬 할 거예요. 캔슬. 어때요? 방금 봤던 무늬 형태로 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샀습니까? 선택하지 마세요.
선택을 하지 마시고 패턴 등록의 무늬를 더블 클릭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을 네모세모 해 놓으신 다음에 X 캔슬 하시면은 유지하고 있잖아요. 요 중요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이제 등록됐으니까 앞치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직선이에요. 펜툴로 곡선, 다시 직선이에요. 다시 펜툴로 살짝 곡선에 다시 곡선, 다시 살짝 곡선, 다시 직선, 곡선입니다. 이것은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시면 더 분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펜툴이 훨씬 더 직선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 보시는 격자에 준해서 비슷하게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보시는 펜툴을 먼저 이용해 주어서요, 첫 번째 그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선색만 놔둔 상태에서 이즈음에다가 하나의 직선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 와 주어서 곡선 넣어 줄게요. 잘라주고 여기쯤 와서 직선, 다시 여기쯤에서 곡선 살짝 넣어주고 이만큼 와서 곡선을 살짝 넣어줄게요. 다시 곡선 잘라주고 비슷한 이 정도의 위치에 와줘야겠죠? 그래서 직선, 다시 요쯤에서 곡선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면 색깔을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일단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선색은 없어야 될 것이고요. 면색을 선택해 놓은 다음에 패턴 무늬를 지정하셔야겠죠? 간혹 많은 실수 있는 것이 선색을 지정한 다음에 패턴을 누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면색을 선택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 그림의 면 색깔에다가, 이름이죠, 면 색깔에다가 패턴 무늬를 넣어줄 거야 라고 클릭을 뿅 넣으시면 되겠죠. 헌데 사이즈가 너무 컸다 라고 하시면 선택된 개체의 왼쪽에 스케일 툴이 있었습니다. 이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을 해 주시고요. 내가 크기에 대한 스케일을 변경할 것인데 먼저 지정할 사항은 크기 내에서의 스케일 툴에서 내가 크기 변경할 것은 뭡니까? 패턴만을 크기 변경할 것이지 오브젝트의 개체 전체를 사이즈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저희 선택은 해제, 얘는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이 패턴 무늬가 100%였다면 얼만큼 작게 할까요? 지금보다 한 30% 해볼까요? 프리뷰를 눌러보시면 사이즈 볼 수 있겠죠. 좀 더 작게 해보겠습니다. 한 20% 넣어볼게요. 작아졌죠? 그런 다음에 카피일까요? 오케이일까요? 반드시 지금은 하나 더 복사할 것이 아니니까 오케이 누르는 것이 맞겠죠. 해서 앞치마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모양의 무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앞치마에서 그 다음에 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앞치마의 왼쪽 끈과 오른쪽 끈 만들어 볼게요. 한 개를 만들어서 좌우 대칭 넣어주시면 끝날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 만들어서 왼쪽으로 대칭 복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을 보시면요, 두 가지를 나눠야 합니다. 진한 색의 앞면과 그리고 밝은 색의 뒷면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자, 그림은 이렇게 그릴게요. 요 그림에 대한 사항은 일단 놔두친 상태에서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여기에서 여기 안쪽부터 할게요. 숨어 들어갈 것이니까 안쪽부터 해서 이 정도까지 곡선 한 개를 넣어두고요. 선색만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잘라내고 난 다음 여기서 이만큼 들어오는 형태로 곡선 한 개 만들겠습니다. 잘라내고 연결하시고
여기에 있는 색은 어두운 연두색이 이용됐을 것입니다. 저희가 색상을 안 만들고 왔군요. 먼저 색상 컬러 상자 만들겠습니다. 왼쪽 부위에다가 먼저 만들어 줄게요. 자, 컬러 상자가 나왔다면 자, 만들어 볼까요? 먼저 여기 만들었던 요거의 색상은 어두운 연두색이 이용이 됐을 겁니다. 이 색깔 넣어두고요. 다시 여기 있는 그림을 일단 락을 좀 걸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컨트롤 숫자 2 누르시면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나머지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연장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 곡선 만들고 선만 있어야겠죠. 잘라내고 잘라내고 다시 여기쯤에서 다시 연결을 지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좀 더 옅은 색깔이 이용됐겠죠. 이 색깔인가 봅니다. 이 색인가 보네요. 저희는 뒤로 숨길 거고요. 컨트롤 열어준 대가로 색깔이 얘가 이거였나 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들을 이용해 주어서 일단 락을 풀지 않겠습니다.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점선을 이용해서 하얀 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펜 툴을 이용해서 곡선 한 개를 만들겠습니다. 하얀색 선만 있어야 됩니다. 선은 하얀색이죠. 문제지에 보시면은 선이 나왔습니다. 0000 흰색에 1포인트 좀 써있죠. 여기 지금 점선들 얘기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만들었던 선에 스트로크에 와서 1포인트 확인하시고 대쉬드 라인에 체크를 넣어두시고요. 길이의 정도를 변경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정도 넣었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한 개를 더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여기 끝점을 좀 변경하시고 공류를 변경하시기 위해서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끝점을 좀 더 길게 빼고요. 공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점만 빼서 놓고 공류를 변경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락을 풀고 이내 그림들은 하나의 세트이니까 그룹 뭉쳐 놓으신 다음에 뒤로 보내게 해줘야겠죠. 앞치마 모양 뒤에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림 전체를 선택해 주어서 대칭 툴을 이용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대칭 복사가 될 것이니까 여기 중 아무 곳이나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맞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카피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치마의 왼쪽 오른쪽 끈은 끝났습니다. 이제 위쪽에 앞치마 이제 목 거리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 작업은요. 이거 한 개 그릴 거예요. 대칭 복사할 겁니다. 그려진 두 개를 연결을 지을 거예요. 펜툴로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자,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 주어서 그림을 만들게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곡선 하나 만들고요. 선분만 있어야겠죠? 면색은 빼고요. 다시 여기에서 잘라내기 한 다음에 여기쯤에서 살짝 큰 곡선을 만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뒷부분은 숨어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요것의 색깔도 지정해 준다면 넣었죠? 넣어준 한 다음에 얘 또한도 띠에 무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한 개를 넣어주고요. 선에 있는 색상은 하얀색입니다. 0000 두께는 1포인트입니다. 근데 대시드 라인에 점선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 끝마칠 거예요. 그 다음에 펜 툴을 또 이용해서 여기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까지 또 오겠죠? 곡선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 선으로 끝났습니다. 그랬던 요 그림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두 개죠? 바닥의 연두색과 하얀색의 점선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대칭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이 중심으로 복사할 거니까 여기 중 아무 곳이나 Alt를 누른 상태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할 겁니다. 카피 하신 다음에 살짝 이동해 주고요. 얘까지 해서 그림이 완료됐겠죠? 그런 다음에 두 개의 그림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해요. 할 텐데 얘네들이 자꾸 선택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두 개의 그림을 그룹 짓고 락 벌겠습니다. 그룹을 짓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얘 연결할 수 있는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펜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서부터 살짝 좀 부드러운 곡선으로 하나 연결해 볼게요. 테두리만 있었고 면색은 없습니다. 부드럽게만 연결해 주겠습니다. 뒤에 숨기고 다시 비슷하게 잘라내고 비슷하게 연결만 지을게요. 한 이후에 색상을 지정해 놓겠습니다. 같은 색이었네요. 제가 색깔을 잘못 넣었군요. 지금 요거하고 여기 바닥색이 더 어두운 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색깔로요. 그리고 요거에 그림을 조금만 좀 맞추겠습니다. 뒤로 보내기 할게요. 보내기 하고 이제 여기 있는 그림들을 얘가 제일 앞에 있으면 되겠죠? 제일 앞에 가져왔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앞치마가 배경이 완성된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그림을 다시 한 번만 그룹 잡고 락을 걸어 주어서 앞치마 주머니를 만들 준비하셔야겠죠. 자, 잠시 멈추세요. 여러분 멈추세요. 설명 충분히 듣고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선택에 대한 부분들 몽땅 다 안 되게끔 지금 락이 걸려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앞주머니를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앞주머니의 모양을 좀 설명을 드리면 주머니의 모양이 지금 나와 있겠죠. 저는요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직선, 펜 툴을 이용해서 곡선, 펜 툴로 직선, 다시 곡선 이렇게 만들어서 주머니 만든 다음에 여기에 Let's Cook이라는 글씨를 넣어주고요. 아래 요 선은 무엇일까요? 브러쉬 툴을 쓴 건데 지시된 사항을 보시면 브러쉬는 차콜 펜슬이라는 브러쉬를 가져오랍니다. 색상은 이러하고 굵기는 1포인트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여기 고추에 있는 모양은 이따가 오른쪽에 이 고추 모양 3개를 만든 다음에 하나를 복사해서 얹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거예요. 현재 이 그림이 여기에 위치하는 요 주머니였다. 그래서 펜 툴을 이용해서 면색은 없고 선색만 가져옵니다. 일단 먼저 만들어 볼게요. 펜 툴입니다. 그래서 클릭, 세로로 직선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비슷한 자리 내에서의 이만큼에 와서 만들어주죠. 이렇게요. 물론 곡선의 차이가 달라요. 지금 제가 한 곡선과 실제 곡선은 곡률이 틀립니다. 얘는 2번 나눠서 그랬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바로 찍어버리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클릭, 다시 여기 와서 아래와 비슷한 곡선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해서 여기의 색상을 밝은 연두색으로 가져옵니다. 만들었고요.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따라 들어오고 있었던 하얀색 점선이 지금 필요하겠죠? 점선 넣어줄게요.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이 선분을 닿으면 안 돼요. 선분에 닿아버리면은 이 도형 안에 앵커점이 추가된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올 때 보시면요, 여기 펜 툴 오른쪽 아래 별 표명 보이시잖아요. 새로운 글을 만들겠다 뜻인데 여기에 찍어버리면요, 펜 툴 오른쪽 아래 플러스 모양 나옵니다. 이것은 방금 만들었던 주머니 도형 중에 앵커점을 추가합니다의 말 뜻이에요. 별도의 점선을 만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를 이것저것 난 싫다라고 하시면요, 주머니를 락 걸어버리시면 제일 좋고요. 락을 안 걸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주머니 도형과 연관성이 없는 곳에 클릭을 해 주어서 점선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요. 또한 선만 넣어주고 면 없습니다. 클릭, 여기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선 만들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요. 지금에 있는 흰색 선 들어갈 것이 주머니의 도형과 합체되면은 안 되죠. 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선만 잡아서 흰색을 넣어줄 것이고요. 굵기는 1포인트의 대쉬드를 이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여러분들 브러쉬를 써줄 계획인데요. 잘 보세요. 브러쉬를 쓸 때는 브러쉬 툴을 쓰는 것이 제일 용이합니다. 해서 브러쉬 툴로요, 찍 선 그어주시고요. 선택 툴로 선택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쵸? 색상은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지요? 브러쉬 색상은요, 6210입니다. 6210이에요. 6210. K는 없으니까 0이겠죠? 6210입니다. 선 색깔을 넣어줄 거예요. 6210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은 문제지가 시키는 대로 가 본다면 아티스틱 차콜 펜슬에서의 차콜 펜슬 가져오랍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가져오시는 거였죠. 선택 먼저 해주시고 브러쉬 창에 가시면 라이브러리에서의 아티스틱의 차콜 펜슬 선택하시면 화면상에
패널 나오고요. 너무 조그마니까 길이 늘려주어서 여기쯤 1초만 머무르시면은 차콜 펜슬이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얘가 그거랍니다. 클릭. 왜 이럴까요? 점선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이죠. 얘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굵기는 아까 문제에서 얼마를 했었죠? 굵기는 1포인트 샀습니다.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Let's Cook 이라고 하는 글자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는 문제지에서 제시하기를 어리얼의 볼드 12 크기의 색상은 8415랍니다. 설정을 넣어주면 어리얼체에 볼드의 속성을 넣어주시고 굵기란 뜻이겠죠. 12 크기 넣어주시고요. 색상은 얼마입니까? 8415입니다. 면 색깔 들어가 주어서 8415랍니다. 글씨를 올려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해서 완성되었으면 주머니에 있는 사항의 이 그림을 일단 그룹 묶겠습니다. 잠시 뒤에 고추 그림만 가져오면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이 병을 그릴 계획인데요. 이 병을 그리기 이전 때에 고추 그림의 세 가지가 먼저 있어야겠죠. 색상별로 있을 것이겠고요. 하나를 완성해서 색상에 있는 것만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고추 그림을 그릴 텐데요. 이 고추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 중요한 점, 펜 툴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펜 툴로 어중간하게 그림을 그리고 시간을 많이 허비할 거라면 애초에 처음서부터 브러쉬 툴을 이용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 울퉁불퉁한 이 모양새가 훨씬 더 펜 툴보다 여러분들 브러쉬도 좋을 거라 생각해서 브러쉬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브러쉬 툴을 이용해 주어서 먼저 조그맣게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 되겠죠? 해서 면색이 돌아와야 합니다. 얘는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컬러박스가 준비가 안 됐군요. 컬러박스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된 그림의 색상은 빨강색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줄기 모양을 만들어 줘야겠죠. 줄기 모양은 제가 펜 툴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로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일단 이 정도 되어지는 모양으로 하나를 선으로 만들 거예요. 선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선의 전 두께를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으로 만들어주는 이 스팬드를 지정하신 다음에 면 색깔을 초록색으로 하셔야겠죠. 둔 다음에 일단 뒤로 내게 합니다. 됐죠? 자,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달려있는 모양이 있어야 할 거예요. 이렇게요. 그쵸? 이건 추가적으로 내용을 넣을 것입니다.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선을 만들고 선만 있어야겠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부드럽게 연결할 것이다. 그래서 색깔을 면을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두 개를 합치게 할 거고요. 패스파인더에서 그림을 뒤로 보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안 되겠군요. 얘가 덮고 있네요, 그림이.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에서 좀 줄일게요. 선분만 만들어 주고요. 덮어낼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겠군요. 이렇게요. 합친 다음에 살짝 돌려줄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점의 하이라이트를 원형을 이용해 주어서 여기 하나, 하얀색이겠죠? 그리고 하난조는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넣어볼까요? 브러쉬를 써보겠습니다. 브러쉬로 그냥 찍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브러쉬를 눌러주면은 일반 선으로 쓰고 싶을 때 어디겠죠? 브러쉬 패널에서의 베이직을 눌러주어라. 일반 선이에요. 두께감을 적절히 주시고 선의 유형을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면으로 해줘야겠죠. 이스펜드 또는 이스펜드 어피리언스 만들었다면 이 그림을 전체를 그룹을 잡아 주어서 하나, 둘, 셋, 두 개는 그룹을 풀어주시고 연 색깔만 달리 넣어주면 되겠죠. 그룹을 풀어서 이거의 면 색깔을 연두색, 이거의 면 색깔을 주황색, 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룹을 묶어 주는 거죠. 세 개를 전체를 그룹 묶을 필요 없겠죠. 이따가 각자 들어올 거니까 묶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개 붉은색 고추를 알트로 복사해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회전을 시키고 여기에 얹어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그림은 끝난 겁니다. 고추 준비하시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이 유리병입니다. 유리병을 그릴 때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유리병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직선이에요. 그쵸? 이거 곡선, 다시 직선, 다시 곡선, 직선, 직선의 곡선, 직선의 곡선, 직선, 곡선, 곡선. 지금 보시면 곡선이 나와 있는 곳이겠습니다. 여기 부위와 이 부위와 보시면요. 곡선의 곡률이 흡사해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서부터 펜툴로 이 모양을 그릴 수 있는 방법 1번입니다. 곡선과 직선이 같이 있었으니까요. 한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게 병의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너무 격화된 말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병의 입구 부분, 예, 입구 격화한 말은 주둥이라고 하는 말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말 녹음되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잘 편집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의 여러분들 부분이 있었습니다. 얘를 잃어봐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은 데 있잖아요. 넓은 데를 여기에다 이렇게 만들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었다고 봐요. 이렇게. 그러면 직각 선만 나오잖아요. 선만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스타일 명령에 가시면 여러분들 라운드 코너스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왜 예전에 별표 그림 그렸을 때 기억나세요? 끝선에 구석된 부분들을 둥글게 합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걔를 이용해 주어서 한 번에 둥글게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저는 두 가지를 보여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펜 툴을 써볼게요. 눌러서 펜 툴에서의 그림이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 되겠습니다. 여기 직선 선만 있어야겠죠? 다음에 여기에서 요만큼 내려와 주어서 조금 내려올게요. 내려오고 곡선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쯤 와주어서 잘라내고요. 직선 내려오고요. 다시 곡선, 다시 지나가죠. 네, 여기쯤 와서 잘라내고 직선, 곡선 좀 만들어내고 다시 여기서 곡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금 비율이 안 맞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면 색깔을 채워주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잘 보세요. 네모 상자 한 개를 만들고요. 네모입니다. 제 면 색깔을 임의대로 제가 채워볼게요. 그냥 선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네모 상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좀 길게 만들게요. 제가요. 다음 얘네들 두 가지의 그림을 가운데로 정렬을 일단 시켜주고요. 얘를 이어주는 거는 만들게요. 이렇게요. 이어주는 거요. 이렇게 펜 툴로 클릭 하나, 다음에 펜 툴로 클릭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양의 그림을요 한 개로 합칠 거예요.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 그런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얘 둥글어야 돼요. 둥글인 거를 우리가 하지 말고 효과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상단 메뉴 잘 보세요.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가시면요 무엇이 있느냐? 라운드 코너스. 말 뜻이 뭐죠? 라운드 둥글게 하자. 어디를? 코너 모서리 부분을 눌러줄게요.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스입니다. 프리뷰를 눌러야지 얼마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눌렀어요. 지금 3.55 정도 주니까 이렇게 공률 나온답니다. 또 어디요? 얘도 이렇게 해요. 그쵸?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해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면과 앵커와 패스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어려워진다라고 제가 앞전에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오브젝트에 들어가 주어서 뭐 하자? expand appearance로 준다면 면과 앵커와 패스가 한 방에 일치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요. 빡! 됐죠 이제? 이제 여기 윗부분은요 필요가 없어요. 선 한 개를 넣어주어서 그쵸? 선색만 넣겠습니다. 한 다음에 병과 윗부분을 분리합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분리하기. 그룹을 풀고 얘를 없애버리면 되나요? 두 가지의 방법 중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
작업하기에 쉬우신 작업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 보시는 이런 그림들을 잘 받았다가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컬러 박스에 대한 컬러 상자들 먼저 준비 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나와 있는 문제지에서의 요 상자의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조심할 사항은 요거요. 오퍼시티, 트랜스퍼레이트라는 이런 표현 상자에 가시면 트랜스퍼런시겠죠.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라데이션 있었습니다. 선은 입력하지 않으시는 걸로 할게요. 하나 주의할 사항은요. 이 선의 1포인트가 과연 누구일까요? 테두리 좀 보이시죠? 이게 1포인트의 문제가 말하는 선이었을까? 아니면 여기 하얀색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하얀색은 아니었던 것 같아 색이요. 0000 아니잖아요. 그럼 이로 미루어 봐서 얘가 말하고 있는 선은 누구다? 테두리에 있는 선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이용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컬러 상자부터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퍼런시는요, 여기에서 작성하시는 거죠. 여기입니다. 색상의 컬러버가 완성되었다면 바닥에 제일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이 병은 테두리가 없는 상태이겠죠. 면 색깔을 넣어 주겠습니다. 면 색깔은요, 여기 색깔, 옅은 여러분 아이보리색 계열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 말은 뭐냐면 선이 안쪽에 또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선에 있었던 안쪽에 또 하나의 객체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림을 만들고 복사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였죠? 객체를 눌러주시고 오브젝트에 패스에 옵셋 패스 기억하시죠? 프리뷰 눌러 놓으시면 현재 0.5, 저는 지금 마이너스 0.5입니다. 원래의 객체 안쪽에 올 때는 마이너스의 음수를 넣었었고요. 바깥쪽일 때는 양수에 샀을 거예요. 현재 제 그림 보시면 0.5만 넣어줘도 이만큼 나왔잖아요. 눈 좀 띄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1을 넣겠습니다. 그 안쪽에 또 하나의 객체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겠죠? 오케이. 하지만 안쪽에 있는 것은 면은 없고 선만 넣을 것이다. 선색이 어떤 색이냐? 아까 문제가 얘기했던 바로 이 색깔이겠죠? 3, 2, 4, 0 1포인트 이 색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3, 2, 4, 0에 넣겠습니다. (1포인트의) 스트로크를 유지하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 현재 요 그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죠. 자, 다음 두 개를 그룹 잡고요. 다음에 있는 그림은요, 병뚜껑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병뚜껑의 모양을 잘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어떠합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반원의 둥근 형태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자세히 잘 보시면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지금 반원짜리에 있는 거에다가 살짝 아래 좀 이렇게 좀 뭐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림을요. 정확히 잘 보시면 보이시나요? 고기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없다고 해서 감점을 주지는 않을 건데 저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먼저 반원의 형태의 직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얘를 만들 때 방법 1번입니다. 두 가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둥근 네모 형태를 먼저 만들어라. 만들어서 형태를 가져라. 이렇게 해요. 그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겠죠?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그냥 선 한 개를 만들어서 선에 두께를 준 다음에 선 두께에 이었던 왼쪽과 오른쪽을 둥글게 해라.
그리고 이 선을 면으로 해주시고 색상을 채워라. 방법은 많았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상태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방법이었던 둥근 네모 형태를 써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면 색깔을 넣어줘야 될 것인데 면색은 뭡니까? 그라데이션 넣어줬던 요것.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집에 보시면요 어떠냐? 그라데이션이 가운데가 밝은색,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색의 색입니다. 즉 원형의 그라디언트가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줄 때에 원형을 주시는 거죠. 원형으로 레디얼 명령을 주시면은 가운데가 어두운 색, 바깥쪽이 밝은 색, 반대가 되겠죠. 색상을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네모의 일반 사각형 툴을 이용해 주어서 하나의 사각형을 만들어 두시고 살짝만 보이게끔 색상은 어두운 색을 쓰고 뒤로 보내기 하면 되겠죠. 얘를 뒤로 보내기 합니다. 이렇게요. 한 다음 두 개를 그룹 잡아주시고 얘랑 얘를 위치한 다음에 가운데로 놓으시면 되겠죠. 온라인의 왼쪽 오른쪽 가운데 하시면은 그림이 완성됐을 것 같습니다. 자, 얘까지 완성해 주시고 나머지에 대한 그림은 요거 할 겁니다. 현재 그릴 그림이 요 띠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여기에 지금 반투명되어 있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자, 얘를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은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그림들, 여기에 이제 띠 같은 모양을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그림 두 가지에 그룹되어 있는 녀석을 다시 잡아 주어서 얘를 락으로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락 걸게요. 그 다음에 만들어 볼게요. 얘는요, 네모 상자 하나에 동그라미 한 개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모 형태의 사각형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원형을 이용해 주어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만 잡아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둔 다음 하나로 합치기 합니다. 패스파인더의 합치기를 이용해 주어서 한 묶음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런 다음에 잘 보시면 우리의 완성될 이 띠의 그림 보시면요, 안에가 밝은색, 갈수록 어두운 색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색상을 넣었을 때 선택해 주시고 그라디언트로 색상을 가져올 것인데 뭐 안됐네요. 다시 선택을 해서 그라디언트 가져올 것인데 얘 또한도 리니어의 순형이 아니라 원형의 레디어를 가져오셔야겠죠. 색은 반대입니다. 가운데가 밝아야 합니다. 변경을 해줄게요. 두 개 교체를 해주어서.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그림 중에서요, 요렇게 다시 요렇게 들어오고 있었던 하얀색 띠 같은 것이 하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요. 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얘를 만들 때에 필요한 몇 가지 있었을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방법을 좀 써보고자 합니다. 아래에 있는 하얀색이야 그냥 쓰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면요, 요거일 겁니다. 요거에 하나 그림의 안쪽 그림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오브젝트에 패스에 어디였죠? 옵셋 프리뷰 눌러서 안쪽에 이만큼이랍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OK 했어요. 안쪽에 만들어진 이 그림 중에서 요 오른쪽이 더 밖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요 그림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직접 선택 툴, 하얀색의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요거 보이시나요? 이 패스, 얘부터 요것만 있죠? 요 그림만 땡겨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그림을 락 걸을게요. 얘가 락 걸겠습니다. 선택이 잘 안 돼서요.
다시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요 선만, 이 선만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요. 한 다음에 한번 가져가죠. 이렇게요. 됐죠? 잘 안 보이시나요? 얘를 흰색 라인만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선 두께감을 좀 줘볼게요. 이 포인트로. 됐죠? 이제요. 다시 한번 여기에 요 라인만 바깥쪽을 뺍니다. 누구 이용해서요?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바깥쪽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요. 모양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하얀색 라인에 있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면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쵸? 오브젝트에 expand. 오케이. 끝. 나중에 이 배경에 있었던 유리병 모양을 위에 얹어서 클리핑 마스크를 다 버려버릴 거예요. 여기는요. 정리할 거니 관계 없겠죠. 됐으면 다음. 자, 위에 고추 그림 가져옵니다. 하나 복사할 거예요. 사이즈를 줄이고 회전시켜서 올려놓습니다. 앞으로 가져올게요. 자, 여기에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자, 무시무시하게 힘든 그림 한 가지가 보일 겁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뭐라고 그러죠? 월계관 모양이라고 하나요? 월계관이요? 이 모양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손 놓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냥 그린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요. 위에 있는 잎사귀 모양 하나 이외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엇갈려서 왼쪽 오른쪽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림은 쉬워요. 자, 보세요. 여기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직선의 선분 형태 만든 다음에 그냥 검정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다음 아까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잎 모양은 어떻게 해주자? 원형으로 해주어서 위쪽과 아래쪽을 직선 형태로 전환시키자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형태에서 펜 툴 안에 가시면 제일 마지막에 컨버트 툴이 있다면서요? 곡선은 직선, 직선은 곡선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클릭 나오죠. 아 근데 굳이 이렇게 합니까? 맞아요. 쉽게 펜 툴로 그릴 수 있잖아요. 클릭, 클릭 잘라내고 완성.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한 가지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흰색을 넣어줄게요. 면색을 채우고요. 자,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고요. 하나 복사한 다음에 돌려서 하나, 둘, 나머지는 셋, 넷, 5. 연속 복사에 컨트롤 D를 쓴 겁니다. 선 연장할게요. 선 색깔도 흰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하나를 카피할 건데 대칭 복사를 할 거예요. 왼쪽에 대칭 복사 툴을 이용해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대칭 복사를 합니다. 한 다음에 얘들은 조금 엇갈려서 해줘야겠죠? 이렇게 요 선을 좀만 좀 길게 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지금 면과 선이 다 합쳐 있는 거 겨우니까 잡아서 무조건 뭐라고요? 면으로 합니다. 뭘로요? expand. 됐죠? 얘를 하나의 그룹 잡았습니다. 한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줄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런 식이에요. 휘어 있어요. 그쵸? 이 휘어 있는 그림을 만들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잠시만요. 이걸 좀만 더 빼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얘 만드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양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 복사해 볼게요.
선택한 다음에 이펙트에 가시면 워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 적 있어요. 워프. 워프가 어디 있습니까? 이펙트에 가시면 여기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글씨를 이렇게 만든 적 있었죠. 그 바로 뭡니까? 아크 또는 다른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프에 아크 눌러볼게요. 이 모양이 어떤지 몰라. 뭐 하라고요? 프리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버티컬 눌러보니까 세로 중심으로 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죠. 휨에 대한 정도를 정하시면 되겠죠. 그쵸? 저는 아크로 했었습니다. 아크. 오케이. 문제는 뭐냐? 모양은 잘 만들었는데 점이라고 하는 앵커와 점과 점 연결하고 있는 앵커 연결하는 파란색의 패스와 면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치하기 위해선 뭐 이용해 주어라?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 끝. 여기에 있는 그림을 이용해 주어서 어떻게 이겠습니까? 축소해서 정말 조그만 그림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대칭 복사를 시켜서 이렇게 한 개 놔준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그림까지 한번 완성을 지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이제 텍스트 형태를 이용해서 피클스라는 글씨를 얹어 놓아주면 되겠죠. 왼쪽에 타입 툴을 이용해 주어서 소문자군요. 피클스 넣어주시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나왔던 당연히 오타가 나오면 감점이겠죠. 대소문자 구분도 여러분들 채점 항목에 있습니다. 대소문자 구분 꼭 잘 지어주셔야 돼요. 넣었던 이 글씨는, 이 텍스트는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타임스 뉴 로만체의 볼드의 12에 컬러가 8415랍니다. 그대로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서 타임스 뉴 로만체입니다. 앞글자 T자인 곳으로 가세요. T. 타임스 뉴 로만체의 T자이고요. 여기 있죠? 다음 볼드 넣어 주었고요. 12 크기였었고요. 자, 면 색깔은 여기 색상에 지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면 색깔은 8415입니다. 8415를 넣어서 색깔을 지정하시고 난 다음에 글씨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은 내용이 완성됐고요. 자, 이제 이거에 이어서 마지막에 병은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걔를 만들어 볼게요. 자, 하이라이트 만들 때의 모양을 잘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끝선이 둥근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 여기 여러분들 뭐 펜 툴을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 직선 툴 이용하시던지 해주어서 일단 하나 만들어 주시고 선은 선색만 있어야겠죠? 지금 우리 아까 뭘로 썼을까요? 아까 우리 불투명도 70짜리에 하얀색 있지 않았습니까? 전 요거예요. 일단은 먼저 선 두께감을 줄 겁니다. 줘서 적절한 두께감을 갖고요. 위아래가 둥그러져야겠죠? 캡 부분에서의 둥글게 처리해주고 얘를 완벽한 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브젝트의 expand 한 다음에 색상을 추출을
하양색 0000에 오파시티의 불투명도가 70이었던 것을 가져오시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배겨 보이죠? 이렇게. 그쵸? 이것이 뒤에 있어야 합니다. 한 단계 뒤에 갈게요. 컨트롤 열어주는 대괄호 이용해 주어서 보내고 하나 복사. 됐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앞에 있네요. 제일 앞에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직선 지금 선 잘 안 보이죠? 제가 이 모의선 넣어주고요. 얘의 굵기를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해요. 여기에 지금 끝선이 어때야 합니까? 둥글고 코너도 둥그러지나요? 어디에 와서요? 스트로크에 오시면은 끝선을 둥글게 코너를 둥글게 둘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클릭 이렇게요. 아니면 애초에 얘를 직선이 아니라 펜 툴로 곡선을 만드시던지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관계가 없겠죠. 이렇게 해도.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자? 면으로 만들어 주자입니다. 면으로 만들어 주시고 익스펜드 한 다음에 컬러는 어디입니까? 70%짜리 흰색입니다. 가져오시고 이 관계를 대칭 복사하시면 되겠죠?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하이라이트를 만든 거죠. 얘까지의 그림을 잡아 주어서 하이라이트 4개만 그룹 나머지 락을 푼 다음 병 돼있죠? 뚜껑 죄송합니다. 병과 뚜껑 같이 그룹 돼 있어야겠죠? 하이라이트 묶여있고 병 락 걸고요. 하이라이트 락 걸고요. 나머지 띠 모양 보이시잖아요. 그룹 잡아주신 다음에 락 걸고요.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머지에 있는 문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원래 만들어놨던 고추에 있는 그림들을 배열을 다 해줄 겁니다. 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로 딱 잘라내 주시고 이펙트에 드롭 섀도우에 그림자를 넣어주신 작업만 남은 것 같아요. 자,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상단에서 해보실 수 있는 내용에서의 고추 빨간색입니다. 가지고 왔어요. 한 다음에 얘를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한데 바닥에 놓을 고추 그림을 보니까 얘가 반대로 뒤집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칭 툴로 하나 복사해 두고요. 얘를 가지고 와서 일단 눕혀 놓은 다음에 이텐데 제일 앞에 있습니다. 순서시키셔야 돼요. 제일 앞에 가져올 거고요. 사이즈 좀만 줄일게요. 눕혀놨습니다. 이렇게 한 개가 필요하고요. 다음 빨간 고추가 또 하나 필요하네요. 여기에 와서 조금 줄인 다음에 좀 다 락 걸려있는 상태죠. 세워 놓을 거고 여기에 와서 네, 얘 순서가 지금 있을 것입니다. 순서를 바꿀게요. 하나씩 뒤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빨간 고추가 여기 거 말고 여기 또 하나 누워 있어야 되고요. 여기쯤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와서 초록색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얘 복사해서 가져온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좀만 줄여서 한 단계씩 앞으로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됐죠? 다시 하나 복사해서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주황색 고추 하나 가지고 와서 복사해서 앞으로 가져와야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열을 먼저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지, 좀 더 자세한 그림 볼까요? 잘 보세요. 우리 완성되고자 하는 그림의 종류를 보시면요, 고추 그림 좀 보세요. 고추 그림은 어디를 중심으로 잘려 있나요? 얘를 중심으로 잘려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런데 얘를 중심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하면은 고추는 다 잘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요. 맞죠? 그런데 얘를 중심으로 잘라버리면, 얘 보세요. 이 부분이요. 얘는 누구를 중심으로 잘려 있습니까? 제일 바깥쪽에 있는 병 중심으로 잘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한 방에 자를 수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말은 뭐냐면, 현재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 보세요, 이 그림에서 지금 제가 락 풀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룹 풀고요. 다시 그룹 풀고, 지금 제가 클리핑 마스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안쪽에 있는 선이에요. 안쪽 라인. 이것을 제가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F. 그럼 뭐죠?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F는 제자리에 부정한 키입니다. 한데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개 제가 끌기 해볼게요. 두 개인 걸 할 수 있죠. 그쵸? 그 중에서 한 개를 제가 면 색깔을 다른 색을 잡을게요. 면 색깔을 잡고, 잠시만 다시 잡을게요. 잡고 선색은 없애겠습니다. 이 초록색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난 초록색 공간만큼만 보겠다 인 거예요. 제일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제일 앞으로 가져오면 초록색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다 잘라나간단 말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얘 잘려요. 얘 잘려요. 얘 잘리는데 아까 보니까 요 그림의 이 그림은 바깥쪽으로 잘려야 한다면서요. 그럼 클리핑 마스크 할 때 선택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 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 고추가 잘려 나가고 있는 것은 가장 바깥쪽 외형의 병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연두색 라인으로 지금 잘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 할 때에 조심할 사항은요, 자 보세요. 전체를 다 선택을 할 텐데 그 중에서 클리핑 마스크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누굽니까? 병뚜껑. 받을 필요 없겠죠? 그럼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얘 제외. 다음 외형에 있었던 이 여러분 누굽니까? 아이보리 색깔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병. Shift 누른 상태 선택. 하면 제외돼요. 선택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띠 있죠? 요 띠. 가운데 동그라미와 네모인 띠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세요.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초록 공간 안쪽만으로 나는 마스킹을 하겠다 인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리핑 마스크 이렇게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 작업을 해주셔서 모든 것을 다 잡고 난 다음에 바로 마스킹을 해버리면요, 바깥쪽에 있는 아이보리색 없어졌을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부분도 없어졌을 겁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해요? 안쪽에 있는 선을 중심으로 없어졌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스킹 명령을 줬었을 때에 필요가 없는, 관련이 없는 것들은 빼주는 작업을 제가 한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예요. 지금 이 트럭은 뭡니까? 안쪽에 있는 라인의 그림인 거예요. 얘를 전부 다 잡아서 마스킹 해버릴게요. 어떤 인식 나옵니까? 안쪽에 있는 트럭 라인만큼만 잡고 나머지 다 버려버린 거예요. 뚜껑도 바깥쪽입니다. 사라졌어요. 그 안쪽에 있는 거 바깥쪽에 있었던 아이보리 색도 어떻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바깥쪽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뚜껑 살려야 합니다. 제외시켰어요. 바깥쪽 병 제외합니다. 띠 제외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스킹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요 지선을 중심으로 잘려나가지 않겠냐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기고요. 얘가 문제예요. 이제 얘가 여기에서 마스킹을 해서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마스킹을 한다면 바깥쪽에 있는 아이보리 색깔에 있는 그림을 컨트롤 C, 컨트롤 F 두 개이겠죠? 하나를 제일 앞으로 가지고 와서 딱 요거랑 얘랑만 마스킹을 해줘야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요 녀석은 얘를 중심으로, 고추 그림은 얘를 중심으로 잘린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스킹이 두 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 제일 마지막 마무리는 현재 보시는 모든 그림을요 그룹 잡으셔야 돼요. 왜? 우리 드롭 섀도우에 그림자를 놓을 계획이거든요. 그룹이 안 돼 있으면 각각의 개체들마다의 그림자 주기 때문에 감점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잡아서 그룹 잡으신 다음에 이펙트에 드롭 섀도우 합니다. 스타일라이저 가시면 있었죠? 가셔서 이렇게 그림자를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 필요 없는 그림들을 다 제거 그리고 한번 락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저장하기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컨트롤 쉬프트 S 눌러서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문서 안에 GTQ 안에 와서 누구이겠습니까? 수험번호 다시 이름 다시 문제번호로 만들어서 저장하시면은 이라는 거죠. 작업이 좀 복잡했습니다만 완료를 해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